네, 이렇게 극한호우로 큰 피해가 난 경남 거제와 통영 등 남해안에는 중대본 1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백 명이 아직 귀가하지 못한 가운데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네, 중대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대본에 공식 확인된 피해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오전 11시 현재 집중호우로 발생한 임시 대피 인원은 모두 5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5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아직 집에 돌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경남 거제와 통영, 사천 지역 주민들인데요. 비가 잦아들면서 본격적인 복구와 함께 피해 확인 작업도 진행이 되면서 오전 6시 기준보다 임시 대피자와 미귀가자가 다소 늘었습니다. 특히 주택과 도로 침수 등의 피해 신고는요, 이제 2,600건에 육박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농작물 피해가 추가로 많이 확인돼서 걱정입니다. 경남의 벼농사 지역, 하우스 시설 등을 중심으로 366.5헥타가 피해를 입은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대본이 공식 확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4명으로 오전 상황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또 국립공원의 일부 구간의 통제는 많이 풀렸지만 울릉도와 독도로 가는 항로 등 여객선 2개 항로가 통제되는 등 위험지역, 사천 산책로 등에 대한 통제도 이어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중대본은 거제와 통영 등 많은 지역의 지반이 이번 비에 취약해졌다는 판단 아래 비는 잦아들었지만 위험 징후가 있으면 즉시 주민 대피를 유도하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와 하천, 전력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속한 복구에 나서되 현장 개혁 인력의 안전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어제 오전 6시를 기해서 가동하기 시작한 중대본 1단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경남, 통영, 거제 등 2개 시에 5,300여 명이 비상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2,500여 곳에 대한 긴급점검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YTN 이승훈입니다. 네,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경남 거제의 도심 번화가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네, 상가 안쪽은 물이 차서 뻘밭이 됐고 아스팔트와 보도블럭 하수구까지 뒤집혀 엉망이 됐는데요.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제시 곳곳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옥포동 중심에 있는 거제에서 꽤 큰 번화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유흥가라든지 술집 같은 것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진입했을 때부터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거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 화면을 돌려서 제 옆쪽 상황 보시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있던 곳인데요. 안쪽이 완전히 뻘밭으로 변하면서 이 내부가 엉망이 됐고 업주분께서 지금 안쪽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에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모두 진흙에 뒤덮이고 또 물에 젖으면서 일단 임시로 말리기 위해 바깥에 꺼내놓은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흙탕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 옆에는 지금 공영주차장, 원래 이곳이 노상 공영주차장이 있던 곳인데요. 원래 사람이 근무하던 초소가 있던 곳인데 조금 더 도로 뒤쪽에 있던 곳이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완전히 이 앞쪽으로 거센 물살에 휩쓸려서 밀려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이 차도 지금 초소하고 부딪혀서 있는 상황인데 물살에 밀려서 주차장에 대져 있던 차지만 이 물살에 밀려서 초소와 부딪혀서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뒤쪽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 보도블록을 비롯해서 이 도로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지금 제가 서 있는 장소가 아까 보셨던 초소가 있던 곳인데 지금 이렇게 바닥에 고정을 위해서 있었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보도블록이나 도로가 모두 깨져서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터전을 온통 잃어버린 상인들 정말 황망한 표정만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제도에 50년 살았는데 이런 물난리는 태풍 때도 없었는데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유리고 샷이고 다 뜯기 나가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 엉망진창이거든요.
골목골목마다 가게 거의 대부분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 정확한 집계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물과 진흙을 퍼내고 집계를 정리하면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힘만으로는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거제시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연재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요. 공공시설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사유시설은 열흘 안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거제시 옥포동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청와대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접견합니다. 네, 종전 다자 논의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이 대통령과 왕이 부장 접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오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접견 자리에서 한중 관계 발전 방향과 영내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안부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을 예정인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과 공식 만찬을 가지는 데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모레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 공실 주임을 겸하는 왕 부장과 회담 및 오찬을 진행합니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언급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왕 부장의 방한으로 관련 논의가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종전 다자 논의를 제안한 만큼 종전 다자 논의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구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거론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간 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여러 차례 우려를 드러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오늘 오후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이 사직서 제출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 장관은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국면에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사의를 내비쳤습니다. 이 법안이 빛의 속도로 통과됐다며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표출하고 국회에 출석해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퇴 의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 버티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며 사의를 사실상 반려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절차가 남았는데 국무위원을 사임하고 인사혁신처의 제청의회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가 있어야 사직서가 수리됩니다. 이 사직서가 수리되면 당분간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가 되는데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장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직제 마련과 하위 법령 개정 등 과제 해결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되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또 얼굴 사진이 공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언제쯤 나올까요? 네,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위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한 뒤엔 피의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닷새 이상 유예 기간을 두고 신상 공개 여부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네, 피의자 혐의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A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수년간 만나다 헤어진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해 응급수술을 받고 40여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지난 12일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 한 점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내일 오전 A씨를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